함수 파트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그래서 이제 함수에서는 이제 x, y가 많이 등장하는데 x는 뭔가 입력하는 값을 주로 의미하고요. y는 그때 이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 또는 출력을 좀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x, y는 변수라고 하는데, 왜냐면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도 변하고 이 관계를 나타내는 걸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x, y는 변수다, 변하는 값. 그래서 이 x와 y 사이의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관계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x가 시간이야, 시간이고 y는 높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y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간이 흘러도 뭔가 어떤 거의 높이인지 모르겠지만 높이가 일정하다는 거, 높이가 변하고 있지 않죠. 이런 거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고,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 값도 이렇게 뭔가 점점 x의 값이 증가하면서 y 값도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데, 이게 직선을 이루면 이런 거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y 값 높이가 점점 감소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직선을 이루면 이게 일정하게 감소한다. 근데 시간에 따라서 뭔가 증가하다가 이 높이가 증가하다가 점점 완만하게 증가하죠. 이런 걸 느리게 증가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y는 높인 거지.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데 급격하게 높아져요. 여기서부터는. 이러면 점점 빠르게 증가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높이가 점점 줄어드는데 급격하게 줄어들죠. 가면 갈수록. 이런 걸 빠르게 감소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높이가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점점 완만하게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 x와 y의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 x와 y의 변화량을 좀 직관적으로 빨리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서 한번 표현해보자. 그러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물을 가열하기 시작한 지 x, 그러니까 여기서 x라는 건 시간을 의미하는 거지.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x는 시간인 거야. 시간. y는 그때 온도다. 그래서 x는 시간인 거고, 근데 분단이네. y는 뭔가 물의 온도래요.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준 거지. 그래프로 이제 우리 이거 그래프로 그려줬다. 물을 가열하기 시작한 지 2분. 2분이면 여기죠. 여기 2분. 2분일 때 물의 온도를 찾으려면 여기를 보면 되는 거죠. 2분일 때 물의 온도는 20도구나. 이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조금 빠르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번도 하면 되고, 뭐 이제 거꾸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거꾸로도. 그러니까 이제 뭐 물의 온도가 30도일 때, 물의 온도가 30도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30도일 때를 찾아보면 여기네. 물의 온도가 30도일 때 시간은 3분이네요. 3분. 그래서 물의 온도가 30도가 되는 거는 3분 후이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편하죠, 굉장히. 이런 거 한번 해보라는 거고, 이것도 여기서 이제 x는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봤는데, 집에서 출발하여 공원까지 걸어간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집이 있고 공원이 있는데, 집에서 공원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대요. 근데 집에서 출발한 지 x는 시간인 거지. 시간, 분단위의 시간인 거고,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y라고 하죠. 자, 보세요. x는 시간인 거야, 시간. 근데 y는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집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집으로부터의 거리, 나의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 거죠.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네가 정의를 해준 거지. x, y를 정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서 판단을 해보자. 3분 후에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얼마냐? 3분일 때 여기를 딱 찾아요. 그럼 여기죠. 3분일 때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150m다.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라. 그럼 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200인 거네요. 200. 그래서 4분과 5분 사이에 200. 이 사이에는 이제 뭔가 움직이지 않은 거지. 왜냐면 4분일 때도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00, 5분일 때도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00. 그러니까 안 움직인 거지, 안 움직인 거. 그래서 집으로부터 거리는 이제 200m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여 다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집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다시 도착한다라는 거는 거리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0이 되면 다시 돌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7분 때 보면은 거리가 0이죠. 7분 때 보면은 거리가 0. 그러니까 7분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x도 역시 시간인 거고 y는 습도래요. 이것도 뭐 하나만 풀어보면 4시에서의 습도를 구하라. 4시일 때 습도는 60%이다. 뭐 이렇게 보면서 습도가 도중에 몇 시간 동안 일정했느냐, 그러니까 습도가 변하지 않은 건 자세히 보면 여기에요. 여기 지금 3분과 4분 사이에서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3시와 4시 사이구나. 3시와 4시 사이에 습도가 일정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 주는 거지, 여러분. 뭐 쉽죠? 굉장히. 근데 변수의 의미만 잘 여러분은 판단할 줄 아는데, 변수의 의미. 그래서 여기서는 x가 역시 시간인 거고 y는 운동을 해서 소모한 칼로리. 특히 y를 잘 봐야 돼. x는 시간인 거고 y는 소모한 칼로리. 그래서 운동을 시작한 후 몇 분까지는 소모한 칼로리가 점점 빠르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점점 빠르게 증가한 거는 이렇게 점점 이게 빠르게, 이게 이제 점점 빠르게 증가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점 빠르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20분까지는 소모한 칼로리가 점점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빠르게 증가하는 거. 그럼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칼로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는 이렇게 직선 모양.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20분부터 40분 사이에서는 칼로리가 일정하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분부터 40분 사이다. 이 그래프를 보고서 판단하라. 이런 거지.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봅시다. 다음 그릇에 여기서 x는 역시 시간이야. x는 시간이고 물의 높이래요. 물의 높이. y는. 그래서 이게 지금 통이 일정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일정한 양의 물을 부으면, 물을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계속 부었어. 이렇게 붓고. 그러니까 그릇의 폭이 일정하므로 물의 높이도 물을 부을수록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일정하게. 그래서 어떻게 증가하냐?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귿이 되는 거죠. 일정하게 증가한다. 변화는 그래프 같은 것은 높이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리고 답은 디귿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가면 갈수록 물의 폭이 좁아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물을 넣을 때는 이 정도 올라가는데 물의 폭이, 이 공간이 좁아지니까 물이 점점 더 많이 차오르는 거죠. 이렇게 많이. 그렇겠죠? 그래서 폭이 위로 갈수록 좁아지므로 물의 높이는 점점 빠르게 증가하는 거죠. 빠르게. 점점 빠르게 증가한다. 그럼 빠르게 증가하는 거는 이제 기억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워밍업인 거지. 워밍업.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1 때 배우는 것 중에서 이제 정비례 함수와 반비례 함수 배울 건데, 오늘 첫 번째 정비례를 배워볼게요. 그래서 이제 xy라는 이 변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xy는 이제 변수다. 그러니까 변하는 값인 거죠. 근데 x는 주로 뭔가 입력하는 값, y는 주로 뭔가 결과물, 출력하는 값이라고 해요.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서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걸 특히 뭐라고 하냐면 정비례 한다라고 해요. 정비례 한다. 그리고 정비례 하면은 식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걸 한번 떼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정비례 관계가 뭐냐? 자, x가 1, 2, 3, 4.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2배 됐고, 여긴 3배 됐고, 여긴 4배 되겠어요. 그때 y 값도 10, 20, 30. 근데 x의 값이 2배 될 때 y 값도 2배 됐네. 10에서 20으로. x의 값이 1에서 3으로 3배 될 때 y 값도 10에서 30으로 3배 됐네. x의 값이 1에서 4로 4배 될 때 이 y 값도 10에서 40으로 4배 됐네. 그러니까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 값도 2배, 3배, 4배 되면 이런 걸 정비례 한다라고 해요. 정비례 한다. 그리고 정비례 하는 거를 함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면 어떤 식이 되냐? 항상 뭔가 요런 꼴의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a 값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자. x가 1일 때 10. 그러니까 참 자세히 보면 이게 지금 10배 관계거든요. 10배 관계. 여기도 2에서 10이니까 10배 관계. 여기도 3에서 30이니까 10배 관계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x 값을 집어넣으면 y 값은 여기다가 10배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를 나타내면 y는 10x라고 하고, 이런 걸 정비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비례하는 애들은 식을 꾸미면 다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a 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정비례 함수라고 해요. 한번 정비례 함수 오늘 배워볼게요. 한 개에 500원인 초콜릿이 있어요. 한 개에 500원. 근데 이제 초콜릿의 개수는 x개고, 그때 가격을 맞아. 근데 한 개 샀어. 그럼 500원이겠네. 500원. 그쵸? 두 개 사면 1000원이겠네. 세 개 사면 1500원. 네 개 사면 얼마야? 2000원. 다섯 개 사면 2500원. 그러면은 이 x를 초콜릿의 개수라고 하고, 이게 이제 총 가격이라고 하면 얘네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럼 봐봐. 여기서 1에서 2로 가고 2배 됐죠? 그럼 여기도 2배 됐지. 1에서 3으로 갈 때 3배 됐지. 500에서 1500이니까 3배 됐지. 아, 이거 정비례 관구나. 이거는 이제 정비례 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x값이 1일 때, 그러니까 여기다 500 곱하면 얘죠. 여기다 500 곱하면 얘지. 여기다 500 곱하면 얘지.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나타내면, 아, 여기가 뭔가 x면 여기는 500x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500x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함수라고 해요. 뭔가 입력하는 값과 출력하는 값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정비례 함수 배워보고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정비례 함수는 만들다 보면 생긴 게 다 이렇게 생겼어요. y는 뭐 x, y는 뭐 2x, y는 뭐 마이너스 뭐 3x, y는 뭔가 ax 이런 꼴로 생겼다. 그래서 정비례 함수는 생긴 게 다 이런 꼴로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비례 하는 것은 동그라미, 정비례 하는 거 이게 정비례 함수 꼴.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안 돼. 아닌 거죠. 이거 정비례 함수 꼴. 요거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x, y는 8이지. 그래서 함수는 항상 y는 x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좌변에 y만 있어요. 그러니까 x로 나눠봐요. 그럼 y는 x분의 8이다. 이거 나중에 배우는데 이런 걸 반비례 함수라고요. 반비례 함수. 얘는 아니다. 정비례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나이가 x살인 형보다 나이가 x살인 형보다 5살 어린 동생. 그러니까 y는 그러니까 이 동생의 나이인데 동생의 나이는 형보다 5살 어리다. 5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정비례 함수는 아닌 거죠. 정비례 함수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뒤에 뭔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틀렸다. 뭐 이런 거고 이런 거 한번 식으로 만들어서 해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y가 x에 정비례할 때 y가 x에 정비례하면 y와 x의 관계식은 뭔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1에서 2로 2배 되면 여기도 2배 된다. 마이너스 8. 여기 1에서 3으로 3배 되면 여기도 3배 된다. 12. 이렇게 1에서 4로 4배 되면 여기도 4배 된다. 마이너스 16. 1에서 5로 5배 되면 여기도 5배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얘네도 x, y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면 1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죠. 2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지. 3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y는 이 y 값들은 x 값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함수식을 만들어낸 거죠. 뭐 하나 더 해보면 1일 때 5래요. 1일 때 5. 1일 때 5니까 미안합니다. 자, 어차피 문제에서 정비례 함수라고 했으니까 1에서 5가 됐다는 게 5배 한 거죠. 그럼 여기도 다 5배가 돼야 돼. 그럼 여기도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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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배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배 하면 마이너스 10, 5배 하면 마이너스 5, 5배 하면 0, 5배 하면 5, 5배 하면 10. 그래서 이 xy의 관계식은 이 x 값에다가 5배 하면 된다. 여기서 3배 됐죠? 그럼 여기도 다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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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마이너스 1에서 2가 됐다는 건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정비례 함수다. 정비례 함수. 그래서 y가 x에 정비례한다라는 말은 뭔가 이런 식의 관계식을 갖겠구나라는 걸 유추를 해야 돼요. 근데 x 값이 3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9래. x 값이 3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9. 여기다 3을 넣자. 그럼 여기서 a는 마삼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삼. 그래서 이 정비례 함수는 y는 마이너스 3x 꼴이구나. 이렇게. 뭐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자, 다시 하나 더 해볼게요. y가 x에 정비례한다. y가 x에 정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얘네 y와 x의 관계식은 뭔가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이 a 값은 모르는 거지. 근데 x가 4일 때 여기가 4일 때 y 값을 구하시오. x의 값이 4일 때 y의 값을 구하시오. 뭔 소리지? 정비례하고 다음을 만족시킨다. 요거.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비례 함수인데 x가 2일 때 y가 8이래. 여기 2일 때 8. 그럼 여기다 2 넣고 8 넣어보자. 그럼 a 값이 나오죠. a는 4네요. 4. 그러니까 이 정비례 함수는 y는 4x 이 관계를 만족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x 값이 4일 때 y 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으라는 거죠. 4 집어넣으면 4, 4, 16. 답은 16이 되는 거지. 여기는 또 이제 이걸로 따로 해줘야지. 그 다음에 또 봅시다. y가 x에 정비례한다. 그러면 뭔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구나. y는 ax 관계를 만족하는구나. 근데 y가 20일 때 x 값을 구하라. 근데 먼저 이거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10이래.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12. 그럼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a 값이 나오죠. a 값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 정비례 함수는 y는 마이너스 4x 꼴인 거지.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y 값이 20일 때, 그러니까 20 넣으라는 거죠. 그때 x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x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비례 함수인데 정비례 함수는 뭐냐면은 x 값이 2배, 3배, 4배 될 때 y 값도 2배, 3배, 4배 되면은 이런 걸 정비례 함수라고 하고 정비례 함수는 생긴 게 다 이렇게 생겼다.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y는 ax 꼴로 된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3일 때 10이니까 10배 됐고 여기도 10배, 여기도 10배, 여기도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만들면 y는 10x 꼴이다. 이런 거 이제 정비례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례 함수 꼴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왜 어렵냐면 뭔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는 게 포인트예요. 이 문제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는 게 조금 포인트다.